반갑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뒷부분 중에서 재산세 감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었을 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보유하는 와중에서 저희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돼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재산세 감면이고, 두 번째가 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입니다. 재산세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임대사업자한테는 재산세도 감면이 되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배제가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재산세 감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교재 페이지 수 105페이지입니다. 먼저 개괄적인 내용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세 감면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비슷하죠, 용어가. 근데 차이가 있는 게 앞에 장기자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적용 대상자가 단기 임대, 즉 4년짜리로 등록을 했든 장기 임대 8년짜리로 등록했든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앞에 장기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다라고 구분해 보시면 쉬울 것 같고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단기 장기든 상관없이 그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건이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을 합해가지고 두 채 이상이면은 내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안에 다가구 주택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요. 반드시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이 그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개를 합해가지고 두 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면율은 60제곱미터 이하면 50%가 감면되고 재산세에 85제곱미터 이하면 25%가 감면이 됩니다. 취득세에서 감면이 추징되는 사유와 동일하게 이 재산세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내가 감면받은 재산세는 추징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아까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되는 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요 보세요. 공동주택 2세대 이상, 오피스텔 2세대 이상. 아까랑 무슨 차이가 있었죠? 아까는 공동주택 플러스 오피스텔을 합해서 두 채 이상이면 됐는데, 여기는 주택 유형별로 공동주택으로 두 채 이상이든지 아니면 오피스텔로 두 채 이상이어야 됩니다. 즉, 주택 유형별로 구분해서 두 채 이상이어야 된다. 그게 좀 차이점이 있고요. 다가구 주택은 원래 단독주택의 일종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감면될 적용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가구 주택이 실질적으로 실무상 주택 임대 공하는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이 다가구 주택도 혜택을 주자라고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디에 들어왔냐면 이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임대호수의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물 대장에 호수별 전용 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춘 다가구 주택은 다가구 주택 중에서 한 가구만 임대를 했더라도 그 임대 호수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8년 장기 임대로 등록을 해야 적용받기 때문에 아까 단기나 장기 둘 중에 아무 것이나 등록했었을 때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보다는 혜택이 더 커야겠죠. 그래서 40제곱미터 이하면은 재산세를 100% 감면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면은 75%, 80제곱미터 이하면은 50%를 감면을 해주고, 똑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내가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당한다. 이게 이제 개괄적인 내용이고요.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요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당시에 전용 면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재산세 감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취득세에서는 참고로 60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해서 두 채 이상이어야 된다. 두 개를 합해서 두 채 이상이면 되고, 의무임대기간은 단기 4년, 장기 8년의 의무임대기간만 준수하면 됩니다. 단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더 불리하다, 감면을 더 적게 한다,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제 혜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임대료 증액 제한 5%는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된다. 이 재산세도 지방세의 일종이죠. 지방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굳이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등록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취득세 감면과 마찬가지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원래 가액 요건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와 관련된 거는 면적 요건만 적용됐지 가액 요건은 전혀 없었는데, 12.16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2020년 상반기 중으로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제 가액 요건을 심어 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가액 요건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아직은 법이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액 요건이 적용이 안 되지만 2020년 상반기 중으로 법이 개정되면 한번 개정된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분부터는 가액 요건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아까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은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은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장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8년 장기 임대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얘는 공동주택 2세대 또는 오피스텔 2세대, 그러니까 주택 유형별로 두 채 이상씩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주택을 합해가지고 두 채면 되는데, 얘는 주택 종류별로 두 채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은 1호 이상 임대도 적용이 되는데 요건이 두 가지예요. 좀 까다로운 요건이죠. 모든 임대호수의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물에 대한 호수별 전용 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얘는 당연히 장기 임대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의무 임대 기간 8년을 준수를 해야 되고, 당연히 5% 증액 제한 준수를 해야 되고, 지방세 혜택이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도 가액 요건이 없었는데 2020년 상반기 중으로 법을 개정해서 가액 요건을 심어 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된 이후에 등록하는 주택부터는 가액 요건을 적용을 해야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혜택이 크죠. 40제곱미터 이하 100%, 60제곱미터 이하 75%, 85제곱미터 이하 50%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고, 좀 실무적으로 조금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가구 주택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임대호수의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호수별 전용 면적이 구분 기재돼야 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은 요 8년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먼저 모든 임대호수의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가구 주택의 실무상 보면은 어떻게 돼요? 다가구 주택의 정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고, 그 다음에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이 주택을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은 1층에는 상가가 있고 2, 3, 4층에 이제 주택이 있고, 보통 4층에 주인 세대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1층에 뭐 주차장이 있고 2, 3, 4층으로 되어 있고 4층에 이제 주인 세대가 살고 있는데, 아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모든 임대호수의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층은 보통 주인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를 보통 다 초과를 하죠. 그러면 이 혜택을 적용 못 받습니까? 그렇진 않고 법에서
모든 임대 호수의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거하고 있는 주인 세대를 내가 실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 호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주거하고 있는 그 4층은 빼고 나머지 임대 호수, 즉 2층과 3층의 임대 호수 각 가구가 40제곱미터 이하면은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그 3층, 4층을 주인 세대를 임대를 줬다. 그러면 그 주인 세대도 임대 호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여지가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까다로운 요건이 뭐냐면 건축물 대장의 호수별 전용 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2018년 12월 4일 날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이제 개정이 됩니다. 그 개정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동안 다가구 주택을 내가 신축했을 때에는 다가구 주택 건축물 대장상에 호수별 면적이 구분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아마 건축물 대장을 이렇게 발급해 보시는 분들은 호수별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죠? 층별로 면적이 전용 면적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4일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신축한 다가구 주택은 의무적으로 다가구 주택의 호별 면적 대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이후에 신축한 것들은 호별 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혜택을 적용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신축한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 놓은 건데 다가구 주택도 다가구 주택의 호별 면적 대장을 호수별로 예를 들어서 2층 같은 경우에 201호, 202호, 3층은 301호, 302호 해가지고 이제 면적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 기재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2018년 12월 4일 이전에 신축한 것들은 이 호별 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8년 장기로 등록을 해가지고 다가구 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은 별도로 다가구 주택 호별 면적을 구분 기재해 놔야 요건을 충족해 가지고 내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 주택은 내가 액션을 취해 가지고 구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분 기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구분 기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가구별 호수의 면적이 얼마인지를 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임의로 기재하면은 지자체에서 인정해 줄 여지는 전혀 없겠죠. 따라서 건축사 등에게 다가구 주택 호별 도면을 작성을 의뢰를 해가지고 그 호별 도면을 첨부를 해가지고 건축물 표시 변경 신청 요 양식에 의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건축가에 이렇게 제출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호별 면적을 등재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재산세과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첫 번째 건축사에게 다가구 주택 호별 도면을 작성을 의뢰를 하고 그 데이터를 갖고 건축물 표시 변경 신청을 한다. 그리고 재산세가 나중에 감면이 적정하게 됐는지 확인해 본다. 요 세 절차를 거치면은 다가구 주택도 임대사업으로 등록했었을 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사례가 조금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데 한번 사례 세 가지를 갖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한 채고 장기 임대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한 채를 장기 임대로 등록을 했습니다. 두 가지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하고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먼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두 채 이상이면 된다. 그러니까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근데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각 주택 유형별로 두 채씩 이상이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사례에서는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한 채이기 때문에 이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케이스는 아파트 한 채고 얘는 단기로 임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한 채는 또 장기예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두 개 다 장기로 등록을 했는데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하나는 단기고 하나는 장기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먼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주택 합해가지고 유형별을 떠나가지고 주택수를 합해서 두 채 이상이면 되고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다. 그래서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에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일단 주택 유형별로 두 채고
그 다음에 무조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죠. 근데 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임대주택 등록한 게 있네요.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적용받을 여지가 없다. 우리 교재 103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입니다. 아파트 한 채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는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고 또 다른 아파트 한 채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데 이 주택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를 한다 할지라도 임대사업 등록은 당연히 할 수 있죠. 단지 이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받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 면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을 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똑같은 아파트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유형에서 두 채 적용했고 두 개 다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건 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는 85제곱미터 이하고 하나는 85제곱미터를 초과를 했습니다.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두 채 이상을 따질 때 85제곱미터 이하의 것만, 요건 충족한 것만 갖고 두 채 이상을 따질 거냐, 아니면은 그냥 임대주택으로 다 등록한 거를 면적에 상관없이 다 포함해서 두 채 여부를 따져서 감면을 해줄 건가, 이게 이제 쟁점이 됐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요거에 대한 판정을 어떻게 했냐면, 두 세대 이상을 판정할 때는 감면 대상이 아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해석에 기초할 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임대주택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한다고 하면은 이 요건 충족한 주택수는 한 채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못 받고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받을 수 없다. 왜? 두 개 다 두 채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두 채 이상을 판정할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만 갖고 판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산세를 받습니다. 감면받았는데 감면받은 재산세가 추징되는 사례는 취득세에서 받던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나오는 게 동그라미 5번하고 6번하고 7번입니다. 특히 포괄 양도 양수를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과태료는 적용되지 않지만 내가 혜택받은 재산세나 취득세는 다 토해내야 된다. 유일하게 토해내지 않는 사례가 양도 허가를 받아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이 사례만 추징당하지 않고 나머지 경우는 추징당하고, 특히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즉 5% 증액 제한 준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을 추징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5% 증액 제한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과태료도 적용받고, 그 다음에 지방세 및 국세에서 적용받는 세제 혜택도 다 추징당합니다. 그러니까 5% 증액 제한에 올해부터는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제 모든 것 2020년 개정판을 갖고 각 챕터별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재산세에 대한 감면이 어떤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어떤 사례를 갖고 적용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